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의 미남 기자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김경수 지사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신병 처리를 놓고 특검이 정말 많은 고심을 했는데요. 어젯밤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우선 특검에 2번 출석을 했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그때 모습 잠시 보시죠.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말씀드렸지만 진실에 입각해서 고려 없는 공정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소식 전해지면서 김경수 지사 어제 SNS에 직접 글을 올렸네요. 네, 뭐 영장 청구,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강하게 드러냈고요. 예. 이제 본인이 특검을 요청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런 차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는데 왜 영장 청구까지 가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이 당연한 기대라는 것은 영장 청구될 일이 아니다라는 자기의 판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것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봅니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예. 영장 청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뭐 피의자도 그렇고 지금 구속돼 있는 그렇죠. 드루킹도 그렇고 좀 진술한 게 번복이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가 흘렀었는데 특검 입장에선 뭐 마지막 승부수 던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 특검이 그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수사를 해온 부분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수사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보다는 어쨌든 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이제 혐의 관련해서는 그 아이디를 둘리라고 쓰는 우 모 씨가 계속 어쨌든 그 당시 킹크랩 그러니까 여론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전하는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주장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알려지진 않았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뭔가 물적 증거를 또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특검 조사 당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내밀었을 때 김 지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인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현직 도지사라고 해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게 발부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센다이 총영사 관련 부분에 대해선 김 지사의 진술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영장을 청구한 데 있어서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특검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도 김 지사도 이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양쪽 다 오락가락했다라는 말들이 나왔을 정도로. 근데 이제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다이 총영사 드루킹이 이제 도 모 변호사를 앉히고 싶어했던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센다이 총영사,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를 원했지만 이제 센다이 총영사가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제시가 됐었죠. 이 센다이 총영사 관련해서 이제 김 지사는 지금까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지난 9일 특검 조사에서는 이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 도모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도 있다. 추천했을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청와대 입장,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드루킹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관심은요 법원에 쏠려 있습니다. 법원에서 과연 구속영장 발부하느냐인데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 구속 놓고 역시 뭐 엇갈린 주장들이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경수 지사는 거의 자기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후속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기 죄를 죄가 있는데도 전면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주 우려는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본인 시대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여당은 기각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모 변호사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굉장히 가까운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사람 두 번이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과연 김 지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요? 특검 내부에서도 영장 청구를 놓고 사실은 이 수사가 계속 힘을 받으려면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겨지는데 예.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만큼 영장 발부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특검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예. 뭐 어쨌든 이제 영장이 발부가 돼야 사실 또 지금 야당 쪽에서 주장하는 특검 연장 뭐 이런 부분도 절차가 밟아지기가 훨씬 쉬울 텐데 예. 이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 특검 연장에 있어서도 힘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뭐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제 17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아마도 늘 그렇듯이 영장 발부 여부는 뭐 17일 밤 늦게나 뭐 하루를 넘겨서 새벽이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검 내부에서도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지금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김 지사 구속영장 혐의가 좀 줄면서 청구가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적시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는 이제 이번 6.13, 그러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루킹에게 뭔가를 요청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판단들이 작용을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까지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특검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드루킹이 그 불법 여론 조작 혐의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를 좀 도왔던 거 아니냐 이런 예.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업무 방해 혐의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업무방해 혐의인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벌어진 여러 가지 여론 조작 혐의까지도 김 지사가 요청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 특검에서 처음에 혐의를 잡았던 건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킹 김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흔들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번에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적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특검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모두 썼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숨겨놓은 뭔가 카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숨겨놓은 카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첫 번째 영장 청구 그다음에 그 발부 여부가 예. 특검 수사의 향후 방향과 동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이번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부 적시해서 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귀가를 마치고 나온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죠. 네, 성실히 잘 조사받았습니다. 그 변호사 불러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까? 뭐 아직 그 특검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없지만 예. 아마 특검에서는 이제 확실히 좀 뭔가 좀 의심스러운 약간 확실치 않은 정황들이 있잖아요. 예. 왜 굳이 청와대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굳이 그러니까 이 드루킹 김 씨가 추천한 예. 도모 변호사를 다시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드루킹 측에서 뭔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니까 이제 청와대의 백원우 비서관이 뭔가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냐. 그것도 경찰에서 이제 체포를 하고 난 이후에 1시간 후에 전화를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뭐 오비락일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뭐 좀 연관성을 뭐 있겠지 하고 보려면 또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이제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게 도모 변호사를 부른 것이 오사카 예. 총영사를 위한 인사 검증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뭐 내정된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점에 청와대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한 과정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참고인 조사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가지는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회동은 대통령께서 강조해온 국회와의 협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 현황과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청와대는 뭐 협치를 위해서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테이블에서 야당에서는 협치보다는 뭔가 좀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야당은 뭐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드루킹 특검 연장,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 석탄 논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아마 야당은 강하게 할 것이고요. 반면 이제 청와대는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 비준이 꼭 어떤 이제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야가 초당적으로 그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뭉쳤다, 뭐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인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이제 그런 법안들을 이제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산분리 관련 규제 개혁 법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을 했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도 좀 개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해서도 이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을 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기존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도 주장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접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4개 가운데 정말 접점이 만들어질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3개는 조금 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협치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좀 시끄럽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막상 이 여야 당 대표들이나 여야 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면 이견이 크게 불거지는 상태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와대 가면은 조금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서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이 서로 이렇게 다툼을 벌이거나 뭐 대통령을 향해서 뭐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이런 상태로 끝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날 자리에서 협의가 되는 어떤 결실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교감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규제 완화 관련된 법안 관련된 이제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이 완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확실히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문 대통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생각이 비슷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을 조금 설득하는 문제를 청와대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오히려 문 대통령에겐 더 큰 숙제일 정도로 이 규제 개혁,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관련해서는 야당이 오히려 문 대통령하고 생각이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한 가지 더 예민한 문제가 바로 협치내각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협치내각 얘기를 꺼냈다가 최근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입각설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다음에 야당들이 반발을 했었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자기들과 생각이 비슷한 한두 사람을 찍어서 데려가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이면은 이게 협치내각의 취지와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박선숙 의원 입각설로 굉장히 서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야당이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 청와대에서 뭔가 입장을 밝히긴 또 애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간 뭐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서는 뭐 다소 감정의 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회동 참석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탈원전 정책 철회 그리고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남북 관계 개선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명확한 입장을 구해내겠습니다. 좀 전에 최 차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땐 저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만 막상 청와대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좀 톤을 낮춰서 맞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온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이게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시점인데 이제 당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 대표 25일 이죠? 경선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한 열흘 정도만 기다리면 민주당 당 대표가 새로 뽑히는데 당 대표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영수회담 비슷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원내대표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어떤 국회의 규제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을 좀 처리해달라라는 이제 그게 제일 급선무잖아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내대표를 좀 부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새로 당대표가 뽑히고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해찬 의원도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대표급들을 불러서 하는 회동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 본인과 같이 일했거나 같이 일을 했는데 본인보다 좀 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청와대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원내대표들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당대표 회동은 종종 있었습니다만 원내대표 회동은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회동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당대표나 원내대표 회동하자 했을 때 사실 무산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당 원내대표를 모아놓은 것만으로도 조금씩 이제 국정이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이요.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놓고는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은 제외하면서 이 꼼수 폐지다 이런 비판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야의 입장 먼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시죠. 저희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매를 걷어낼 수 있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뭐 꼼수다 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더니 특활비 의장단의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반납하겠다 이렇게 좀 뭐 백기를 든 그런 형국입니다. 네, 뭐 백기를 들긴 했는데 끝까지 그 작은 기득권 하나를 포기하지를 못한 거죠. 이 국회 특활비라는 것이 이제 정당 몫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단 몫이 있고 상임위원장 몫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 몫들을 포기하기로 했었죠. 그게 한 62억 중에 15억 정도 분량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계속되자 상임위원장한테 돌아가는 몫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장단 몫도 상당 부분 포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단 몫 중에 약 5억 원가량은 이 외교나 안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밀비로 사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겨두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유인태 사무총장이 발표를 할 텐데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뭐 몸싸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누가 밀 때 알았어 내가 뒤로 갈게 이렇게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 거랑 알았어 하면서 버티다가 점점 이렇게 뒤로 물러나 약간의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조금은 좀 눈총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문희상 국회의장은요 자신의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요.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희상 의장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명청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나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전면 폐지하자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최소한의 뭐 경비라고 하지만 일부 의장단에 남아 있는 뭐 안보와 외교 관련 특활비 꼭 필요한 건가요?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꼭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여러 논란을 통해서 이 여야나 좌우를 막론하고 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는데 약간 이제 실망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민단체들이 국회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업무 추진비와 특수 업무 경비가 있지 않느냐. 양성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있는데 굳이 뭐 외교나 안보 뭐 이런 사안에 관련된 돈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특활비를 굳이 남겨서 그것을 국민들 모르게 쓰는 그런 그 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특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 외교 활동에 있어서 이제 의장이 같이 의원들과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의원 외교 활동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이렇게 기밀이나 뭐 어떤 국가의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 추진비나 특수 업무 경비를 조금 더 인상해서 양성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의장이 어디 외국 순방을 간다 할 때 사실은 여야 의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는데 맞습니다. 그때 본인의 그 후원금으로 가도 아무 문제는 그런 없을 얘기들이 거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 되는데 자, 뭐 국회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다른 기관 이 특활비 규모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주기는 뭐 좀 줄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회에서 뭐 여러 차례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특활비를 사실상 매우 적은 액수만 남겨두고 폐지한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향해서도 훨씬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특활비를 줄이거나 폐지하라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여론의 힘이 또 이번에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국회가 했다가 그 액수가 처음에는 상당히 적다라는 게 알려지고 나서 또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일어나면서 결국 국회가 60억 중에 5억 원을 제외하고는 다 특활비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부처들 역시 굉장히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남긴다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없어질 가능성, 여론의 문매가 있으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하루 이틀 정도 또 논란은 계속 될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해도 비판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도 3억에서 5억 정도는 뭐 이제 지금 국회 입장에서도 의장단 입장에서도 또다시 여론에 밀려서 이 3억 원에서 5억 원을 포기하는 것 자체도 모양새가 우스워지기 때문에 이 돈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승현 차장 오늘 깔끔하게 정치권 소식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